올 한 해 한국 경제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. 대부분의 경제연구소에서는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환차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재테크 상품도 있다고 하는데요. 이 달러 강세 시대에 환율 재테크는 무엇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. 자,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린 보통 그 환율이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원화는 약세, 달러는 강세일 때 그 수출 기업에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. 네. 자, 그러면은 달러 강세가 좋은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? 일단은 경제학 원론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요. 최근에는 이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네.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 달러로 표기되는 수출품의 가격은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수출 기업에 좋고 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 경제에 좋다. 뭐 이렇게 많이 배웠었는데요. 최근에는 한국, 일본, 독일, 중국, 대만 이런 국가들의 기술력이 비슷해지면서 달러 대비 약세의 폭이 더 중요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원화 약세의 폭과 일본 엔화의 약세 폭 등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인데요.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이 엔화나 위안화, 유로화의 낙폭이 더 크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원화 약세가 호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 원화 약세가 긍정적인 겁니까? 아니면은 원화 강세일 때 우리 경제에 좀 유리한 겁니까? 네, 일반적인 시기라면은요, 그나마 원화 약세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미국이 추세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졌기 때문에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. 예. 근데 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달러 자산들은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게 되는데요. 그럼 우린 이 달러를 붙잡아 두려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1,300조 원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어서 연계돼 있는 부동산 시장이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이 달러 강세보다는 달러 약세를 기대하는 게 좋고요. 환율도 급격하게 오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떨어지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. 그런데 2017년에는 달러 강세가 연중 내내 지속될 것이다. 이런 전망이 쏟아지잖아요. 네. 이런 상황에서 일반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 같은 게 있습니까? 네, 일단은요. 통화 관련한 뭐 FX 거래 같은 파생 상품이 있기는 한데 네.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어려워요. 네, 리스크도 매우 높고요.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정말로 올 한 해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. 네.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서 1,200원도 넘고 1,250원도 넘고 1,300원 그 위로 올 것이다.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하면은요. 예. 우선은 은행 가입 상품으로는 달러화 예금을 첫 손에 꼽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미 달러화 예금이라는 거는요. 처음 원화를 입금할 때 달러로 환전해서 적립을 했다가 중도 출금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다시 원화나 혹은 달러로 되찾는 그런 금융상품인데요. 이 달러화 예금의 강점은 바로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점입니다. 즉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그러니까 연간 한 0.5에서 0.75% 수준으로 높은 편이 아니죠. 그러니까 이 상품은 이자율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. 달러 강세가 나왔을 경우에 그때 환차익을 노리는 겁니다. 가령 이 달러당 1,200원 선인 현재 환율이 앞으로 1,400원이 됐다면은 나중에 입금했던 달러를 원화로 되찾을 때 거의 15%가 넘는 환차익을 세금 한 푼 없이 취할 수 있는 겁니다. 아, 여기에는 세금이 안 붙는군요. 환차익 부분은 그렇습니다. 달러화 예금은 은행 가서 가입하면 되는 겁니까? 네. 그렇다면 증권사에도 이런 그런 환율 관련 예금 상품이 있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이 증권사 상품으로는 대표적인 게 이 달러 환매 조건부 채권, 이 달러 RP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. 예. 이 달러 RP라는 거는 증권사가 미리 사놓은 이 달러화 채권들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서 팔고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되사주는 그런 구조입니다. 이 수익률은 1% 안팎으로 낮지만 역시 환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력인데요. 이 밖에 증권사 상품에는 이 달러 주가 연계 증권, 이 달러 ELS도 있습니다. 한편 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국내 증시에서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달러 상장지수 펀드, 즉 달러 ETF에 투자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이 달러 ETF는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선물 지수의 등락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.
그러니까 그 달러 선물 지수에 연동된다는 거죠. 그게 그렇죠.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네. 내려가면 떨어지고. 네, 맞습니다. 그게 그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달러 선물 지수인가요? 그 뭐 크게 차이는 있지만은요. 이해 편의상 이 달러의 가치, 즉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예. 이때 이 달러 인덱스란 이 세계의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와의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. 이 유럽의 유로죠. 일본의 엔, 영국의 파운드, 캐나다 달러, 스웨덴 크로네, 스위스 프랑에 대한 이 달러 가치를 지수화한 것인데요.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뜻이고 반대로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것은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 약세가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 정말로 이 본인 스스로 나는 달러가 승승장구할 거야,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를 거야 확신한다면 이 달러 인덱스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 달러 인덱스 ETF를 이렇게 사 모아야 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런데 말입니다. 그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달러가 승승장구할 것이다. 이런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. 네.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. 네.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? 네,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. 제가 바로 오히려 기존 전망과는 달리 올 한 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소수설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. 그렇습니까? 자, 그럼 이런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, 이런 투자자라면은 달러 인버스 ETF를 관심에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때 포인트는 인버스라는 단위입니다. 인버스, 여기란 단어인데요. 이 달러 인버스 ETF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올 한 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네, 2017년 올 한 해 이 달러 가치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. 굳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요. 매주 월요일마다 이 환율 추이를 살피는 것도 경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